대마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위치한 조용한 섬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기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신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에 세금을 바쳤다고 하셨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배워왔는데 조선과의 관계가 있었다니요? 교과서에서 배운 적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문사 지하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1950년대에 발간된 향토사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419년 세종대왕의 대마도 정벌, 1443년 대마도가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교역권을 받은 계의 약조. 우리 역사는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여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기사야. 우리 신문은 이런 거 안 다뤄. 실망과 혼란 속에서 저는 고민 끝에 개인 블로그에 이 내용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오던 시간, 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어슴푸레한 빛이 대마도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그냥 묻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저의 기자로서의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야.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누군가는 해야 해.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편집장에게 제출했던 기사 파일을 열고 다시 고쳐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느낀 충격과 고민, 그리고 근거 자료까지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일본 땅이라는 고정관념은 과연 진실일까?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기사. 마지막 줄을 입력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게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클릭 소리 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린 후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줄지도 모를 글 한 편이었지만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긴장된 손끝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제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띵. 처음엔 댓글 알림 한두 개에 불과했지만 금세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진짜임? 출처가 뭐야? 헛소리하지 마라. 대마도가 조선 거라고? 이건 꼭 널리 퍼져야 한다. 자료 정리 너무 잘했어요. 댓글은 금세 양극단으로 갈렸습니다. 비난과 조롱, 반대로 진심 어린 지지와 응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가족들이 이 글을 보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심지어 어떤 아이디는 집 주소 대라 찾아간다는 협박성 댓글도 달았죠.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리만치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해.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제 블로그는 조회수 10만을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엔 뉴스에서도 이 글을 다뤘습니다. 일본 기자 지망생, 대마도에 숨겨진 역사를 폭로하다. 타이틀 하나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간 그 순간 저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그날 아침 저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전화기는 울릴 틈이 없을 정도로 쉴 새 없이 벨이 울렸고 블로그 알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의 눈길도 어딘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를 응시하는 눈빛엔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죠. 쇼타준, 기사 봤어. 진짜 너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묻던 그 한마디에 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당황과 걱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며 이 일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문사에는 당연히 가지 못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는 내용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무렵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나카무라 히데오 교수. 제목 함께 연구해봅시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도쿄대 역사학과 교수의 연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메일에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시오타진의 글은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 안에서만 대마도를 바라봐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자료를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도쿄대학교 나카무라 히데오 교수님으로부터의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 뒤 저는 교수님이 주최하는 비공식 역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한일 고대사 비교 연구 전공자들과 대마도 향토사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타니가와 군, 당신의 문제 제기는 시의적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특정한 시학에만 의존해 있었지요. 회의가 끝나고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혹시 한국에 직접 가볼 생각은 없습니까? 연세대학교의 박윤재 교수님과도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를 다룬 실물 사료들이 서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그 이름 한국.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를 지나오며 들었던 첫 생각은 이곳이 이렇게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나? 였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질서 정연한 도시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전철은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고 모든 좌석과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도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정리된 도시라는 인상을 처음 받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곧장 연세대학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학생 자원봉사자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쇼타 씨 맞으시죠?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작은 체구의 또렷한 발음을 가진 그 학생은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동시에 영어로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와, 일본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데? 작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자국어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일본과 달리 이곳 한국에서는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일상인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연 씨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을 걷는 내내 이 나라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함께 품고 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오타 씨는 대마도에서 왔다고 하셨죠? 사실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계약조나 세종대왕의 대마도 정벌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요? 일본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꺼내기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그 말이 깊게 박혔습니다. 불편한 진실. 그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연세대학교 박윤재 교수님의 안내로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고려대학교 한국사 자료관을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이 대마도에 보내온 외교문서와 조공에 대한 기록들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놓인 역사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칠간의 사료조사와 박물관 탐방을 마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을 지나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저는 홍대 근처의 독립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현대사 코너에 놓인 한일 관계사를 주제로 한 책들이 눈에 들어왔고 무심코 한 권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현재를 사는 태도와 직결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를 단지 과거의 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치유를 위해 다시 꺼내는 것이었죠. 갑자기 일본에서 제 기사에 달렸던 수많은 비난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배신자다. 왜 그런 걸 파헤치느냐. 대마도는 천황의 땅이다. 무슨 조선이냐. 내 조상 욕먹이지 마라. 그때는 단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댓글들 속에도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믿어온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저 자신 역시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온 저는 도쿄에 계신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오타, 한국은 어때? 엄마, 일본에서 배운 역사랑 정말 많이 달라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 어릴 적 할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하셨어. 대마도는 원래 조선과 가까운 땅이었다고. 근데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오래된 기억,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한마디가 지금 제가 마주한 진실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료를 읽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이제 말해야 합니다. 눈으로 본 것, 가슴으로 느낀 것을.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예정된 한일 대학생 공동 발표회가 곧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차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바로 한일 대학생 공동 역사 발표회였습니다. 주제는 근세 한일 교류사 속 대마도의 역할. 저는 대마도가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교역권을 얻었던 계약조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연세대 대강의실엔 예상보다 많은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취재차 온 기자들도 보였고 일부는 저를 알아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대마도에서 온 타니가와 쇼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에서조차 쉽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마도는 한동안 조선에 조공을 바치며 외교적 특권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이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복잡하고도 협력적인 관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계약조의 원문 사본이 스크린에 띄워지고 관중석에서는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일본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뒤 저는 이 역사를 숨겨선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사회자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역사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쇼타 씨, 지금 말씀하신 건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혹시 이 모든 게 일본 측에서 조선에 압박을 주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는 해석도 있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일본 사람으로서 이걸 말하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신, 너는 일본인이잖아 라는 선입견이 저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고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어느 나라의 자존심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진실입니다. 관중석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뒤편에 앉아있던 노년의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차 퍼져나가 강의실 전체로 번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에게 다가온 한 한국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타 씨, 고마워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인이어도 이걸 말로 꺼내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오늘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실이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의 한 극우 성향 매체에서 저를 향해 매국노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블로그, 이메일, 그리고 가족의 연락처까지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아직 저에게 가혹했습니다. 기사 하나가 공개되자마자 현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사 이시카와 뉴스는 제 블로그 캡처본과 함께 제 이름, 고향, 그리고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의 주소까지 노출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사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죠. 조선의 개가 된 대마도 출신 청년 타니가와 쇼타.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쇼타야, 식당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서 있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어째서 가족에게까지 위협이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진실이었는가? 저는 제 신념이 제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김소연 씨였습니다. 쇼타 씨, 내일 교수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남동의 한식집에서 조용히 만나 뵙자고 하셨어요.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가요.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은 이미 식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한 그분은 말없이 한 장의 논문 초고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과 저, 그리고 박윤재 교수가 공동 저자로 준비한 논문입니다. 이번 한일 역사학술지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에요.
이제 당신은 단지 학생이 아니라 역사가로 이 일에 서 있는 겁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마도 잊혀진 다리 조공 외교의 역사성과 현대적 함의 순간 저는 마음속에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름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 비난과 고통 위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책임. 그날 이후 극우 언론의 공격은 계속됐지만 동시에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습니다.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 PD가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한국에선 몇몇 유튜브 채널과 미디어들이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는 역사라는 긴 강을 건너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문 초고를 들고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고 도시의 소음은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묘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블로그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처음 그 기사를 올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지 한 명의 인턴, 진실을 궁금해했던 19살의 청년이었죠. 이젠 역사의 기록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일본에서 이름도 모르는 중학교 선생님이 블로그에 댓글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타니가와 군, 당신의 용기에 감사를 보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역사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겠죠. 응원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구나. 이 말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저에게 소연 씨가 조용히 올라와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쇼타 씨, 사실 저 처음엔 좀 경계했었어요. 네, 일본에서 온 사람이 대마도는 조선과 관계 있었다 이런 얘기하니까 솔직히 저도 진짜 진심일까 의심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쇼타 씨는 진심이에요.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모든 의심과 비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한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저 계속해볼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기자가 아닌 역사 연구자라는 타이틀 아래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진실을 위해 끝까지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공항로비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제 나라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향인 스시마 대마도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끝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가족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식당 앞에 붙은 욕설 낙서, 매일 걸려오는 무명의 협박 전화.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오타야, 너의 선택이 맞다고 믿고 있었단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무게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뒤 도쿄대학교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역사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공. 이제 진짜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입학 후 저는 근세 한일 교류사 세미나를 개설해 일본 학생들과 함께 한국 사료를 번역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업 첫날 조심스레 손을 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쇼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전 처음엔 이게 일본을 깎아내리는 활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이게 우리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아프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결국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섬에서 온 기자 대마도에서 시작된 진실의 기록.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람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청년의 성장기가 아닙니다. 숨겨진 역사를 마주한 한 사람의 용기의 기록이며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진실을 마주할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